안녕하세요. 파운트 투자자문의 김민복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본 데이터긴 한데 한 90%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 손실 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 불기둥이 치솟는다, 이거 날아간다. 결국에 이제 그 유행이나 어떤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언덕을 부리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죠. 사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회는 굉장히 이익인데 거기서 한 단계만 들어가 보면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조사를 한다든가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펀더멘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텐데 개인들이 그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주식을 한 5년 이상 트레이딩을 했어요. 증권사 데스크에서 돈을 이제 운용을 한 건데요. 주식 처음 하실 때 드리는 말씀이 그런 종목들 쫓아가는 건 참 익사이팅하고 흥분되는 일이긴 하죠. 유행도 따라가는 것 같고 시대에 발맞춰서 사는 느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돈 투자하기가 어렵죠.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이거 내가 알고 하는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손실이 나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공부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손실이 나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남의 말 듣고 뉴스 보고 투자해가지고 손실 나면은요, 그거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손실이 날 때 뉴스가 바뀌어요, 내용이.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게 갑자기 불안해지죠.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전망을 듣거든요. 2015년도에 테마로 돌던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건자재라고 했는데 건축 자재, LG 하우시스, 한샘도 있었고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테마 돌릴 때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건자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야 된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집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음마 아파트 봐라, 압구정 현대 봐라. 대한민국의 강남부터 강북까지 이 구도심은 그냥 재건축 천국이다. 그 꿈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잘 살면 다들 집 꾸미고 싶죠. 출산율 좀 떨어지고 딩크족들 늘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근데 넘어갔죠. 주식도 일종의 세일즈거든요. 같이 한번 손잡고 열심히 잘 해봅시다 이 투자를,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 말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앨런 머스크처럼 멋진 전기차 갖고 와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재건축 다 할 건데 여기. 근데 언제 하냐고 도대체. 결국 여기도 끝까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되게 그 막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테마가 편의점 테마였거든요. 그것도 참 레전드 테마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주식을 팔았나 싶은 테마인데 똑같아요.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왜요? 일본을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세븐일레븐이 일본에 100m당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세븐일레븐이 반경 100m에 몇 개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2개씩 있어요. 근데 서울엔 지금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배가 더 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일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m 안에 편의점이 1개가 있던 게 2개가 생기면은 그럼 매출이 2배가 되냐고? 아니지. 나눠 먹을 거 아니야.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면은 일리가 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또 뭐가 유행했었냐면은 HMR이라고 그것도 엄청 세일즈 붙였어요. 편의점 하면 또 가정간편식이다. 이 가정간편식의 황금기가 올 거다. 대한민국에는 단일 가족 늘고 딩크족 늘고 집에서 밥하기 싫어하고 맨날 밥 사 먹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 그거 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만들기가 어려워요. 사실 중소기업도 할 수 있어요. 상장사인 대기업이 그걸 왜 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그 제재가 있어요. 대기업은 소상공인 보호해야 되는데도 그거 왜 하냐고. 허황된 얘기인 거죠 사실은. 이게 근데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논리는 너무 맞아. 틀린 얘기 한 개도 없어. 왜 안 돼? 이게 장이 잘 돼야지 이 사업은.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거죠. 꿈만 파는 거예요. 투자를 하시려면은요 실제로 그게 전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는 애초에 스케일이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우주 탐사하는 걸 갖다가 하늘에다 인공위성 띄우고 그걸 가지고 뭐 스타링크 만들어가지고 통신하겠다는 거를 이 세상에 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겠어요? 본인 빼곤 이해 안 돼요. 넘사벽인 거죠. 되게 독보적 인물이죠 사실은.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그런 전개까지 생각을 하진 않고 워렌 버핏은 전개까지도 생각을 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예전에 그런 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잖아요. 코카콜라 공장 가가지고 하루에 트럭이 몇 개가 들락날락거리는지 평균적 계산을 한 다음에 증가하는 그 추이를 봤다고. 그래서 코카콜라의 실적을 예측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개 추이를 본 거죠 그분은. 슈퍼개미스토리 중에서 아버님 서울대 교수시고 서울대 나오셨고 하신 분인데 똑똑한 엘리트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회사 이름은 제가 밝히긴 어려운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딱 돈을 벌어서 리얼라이즈 딱 한 다음에 회사에다가 돈을 줬어요. 당신들 복지 위해서 쓰시라고. 꽤 큰 돈이었어요. 수십억의 돈을 딱 쾌척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회사에.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을 방문을 해요. 그 회사가 투자한 땅 등기부 등본까지 다 떼봐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분이 와이프분께서 미국 유학 갈 일이 생기신 거예요 와이프가.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국내에서 신경 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 하나 딱 찍고 부동산 다 까보고 자산가치 얼마 딱 계산한 다음에 딱 몰빵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왔더니 몇백 올라 있었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전개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는
하는 거죠. 팔로우업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려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급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반 개인이 주식 투자하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록까지 떼볼 거예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이 회사 시총보다 높네, 뭐 이런 계산 하실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거. 비용 대비 효용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다 시간도 제한적인 거고 돈도 제한적인 건데, 비용 대비 효용을 보시면은 개별 종목 투자에 비해서 역시 그래도 인덱스 쪽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하실 때 액수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규모 있는 수익을 올리는 방면으로 보셨을 때도 인덱스 투자가 저는 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개별 종목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항상 응원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인덱스 투자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펀트투자문 대표 김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